현대차가 통큰 결단을 했습니다. 엔진 개발 사업부를 없애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차 시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 이게 호재일까요? 어떨까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좋은데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이어받는 것일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조합 맞수 한판에서 저희 또 환상의 케미를 자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살짝 자세히 보면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트리색을 하고 나오셨고, 그죠? 초록색에 염정팀장께서는 누가 봐도 예쁜 산타 복장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분과 함께 우리 주식시장의 산타 랠리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엔진 개발 중단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할지 두 분의 의견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전기차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겠다. 그런데 참 잘한 결정이다라는 뉴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염정 팀장님. 내연기관차 엔진 개발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의미보다 빠르게 이제 전기차 부분으로 전동화 부분으로 빠르게 전환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게 표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을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포맷을 좀 바꾼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 네.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현대차 없으니까 잘 가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특히 자동차주에 관심이 아주 높으시죠. 네, 그랬었는데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없어야 주가는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썩은 매물이죠. 이런 거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현대차가 앞으로 가야 될 길, 갈 길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호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의 트렌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특히 지금 정의선 회장 이제 부회장이죠 아직은요. 네, 이분의 의도가 그대로 시장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산업에서 먹히고 있다는 쪽인데 네. 또 지난번에 한번 임원 관련된 쪽도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 임원이 많으셨는데 최근에 정의선 부회장과 함께 임원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또래 30대는 없으시고요. 근데, 네. 한 40대부터도 임원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예. 하게 되면 이런 또 큰 변화에 대한 조짐들이 여기서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강화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미국 쪽에서도 이제 라인업을 아마 어떤 전기차 쪽으로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을 끼칠 수 있을 텐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IT화로 시켜가는 부분들, 특히 로보틱스도 그렇고 UAM도 그렇고 약간 하드웨어긴 하드웨어지만 어떤 하드웨어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연료를 태워서 가는 쪽이 아니라 전기에 기반으로 가는 약간 IT 기기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조직 자체가 이렇게 젊어지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네. 여기서 문제가 예. 네, 조직 자체는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몸통의 중간이 이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가 이제 문제입니다. 노조죠. 네, 이쪽에 대한 반발이 아마 이번 기사를 통해서 가장 또 싫어할 쪽은 노조가 아닐까. 왜냐면 그러면 변혁을 싫어하는 관점 쪽에서 기존에 이런 얘기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약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좀 지표를 보게 되면 전기차 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아마 상반기 쪽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전기차 그래도 선방하면서 상당히 성과 있는 쪽을 보였는데 11월 달까지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전기차 판매량 1위는 국가는 테슬라, 그 다음이 폭스바겐, 그리고 또 뭐 중국 쪽 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합치게 되면은 약간 6, 7위까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전기차 쪽을 라인업을 강화해서 가야 되는데 특히 아이오닉5나 EV6 상도 받고 되게 평판은 좋죠. 네. 근데 이를
생산을 적기 위해서 지금 커지는 미국 시장에 제대로 투입할 수 있을 거느냐. 이게 액션으로 보여줘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엔진으로 30년간 달려온 현대차를 이제 R&D 조직을 싹 바꿔서 전기차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 덕일까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은 이 노조 리스크 때문에 추가 상승은 계속 좀 제한이 있겠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기업이 어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라는 리스크를 늘 안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런 리스크를 안고 이 회사를 투자를 좀 해야겠어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아, 지금 생각났는데 2위가 GM입니다. 네. GM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좀 그렇고 GM은 조직이 많이 젊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부분들도 살짝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시대를 혁신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메타버스나 NFT 말고 이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의 새로운 포석을 열고 있는 현대차 그룹을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늘 정말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현대차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25만 원,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2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5만 원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분위기 좀 팀장님? 좋게 설정을 좀 해보려고 조금 네? 더 분위기 좀 좋게 해보려고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했고요. 사실 현대차의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빠르게 흐름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목표량이 22만 대예요. 22만 대라는 숫자가 그리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2년, 2030년까지 미국이 전기차 비중을 약 한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좀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신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대기가 길어서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좀 차를 사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차량 공급이 좀 안 되고 있다. 결국은 이런 앞으로의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은 담보되어 있지만 그에 맞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이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기 좀 제한적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현대차가 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위기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에서 시작된 이제 훈풍이 이제 자동차 섹터로도 한번 좀 온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한정된 부분에서 좀 상승 탄력이 좀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전고점이 25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마음에서 25만 원 드렸고, 저도 현실적으로는 2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25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두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동반 괜찮으시죠, 네. 염정 팀장님? 네, 동반해서 좋은데 혹시 두 분께서는 현대차 그룹주들 가운데에서 염정 팀장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살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두 분께서는 자동차 관련주 뭘 살지 질문을 드렸더니 염정 팀장께서는 현대위아를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한국단자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대차 계열사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위아,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현대모비스는 사실 살짝 좀 부담스럽고요. 현대위아, 부담스러워요? 네,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네, 현대위아. 만약에 부품주 보신다면 현대위아, 그리고 수소 쪽에 대한 좀 앞으로 같이 좀 연관성을 가진다면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 보신다면 현대오토에버, 전반적으로 현대 계열사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못 탔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좀 이쁘게 모양새 만들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셔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은 자동차 섹터가 다시 잘 가야 되고요. 힘을 좀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단기적인 이슈로 오늘 좀
좀 짧게 반등이 올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그룹주들은 특히 작년 이맘때 사서 1년 내내 네.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너무 공감하시죠. 네. 네. 그러다가 지쳐서 나간 네. 1인. 네. 그거보다도 안타까운 1인. 네. 계속 가져가도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데, 버티셨으면. 네, 저는 딴 거 사려고 바꿨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질문이 그거였죠. 그룹 내에서 고르라고 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수혜는 모비스가 맞습니다. 모비스. 현대 모비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직이 변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핵심 부품들 다 바꿔야 되겠죠. 네. 거기서 그러면 그 중추적인 역할과 R&D를 담당하는 쪽에 변화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가 눈길이 가고 있는 게 AS 사업부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 뭐 타다가 고장 나가면 누가 다 할까요? 그러면 AS 부품과 관련된 공급은 또 모비스가 지금 전담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또 어떤 부품과 관련된 회전율이 빠르게 나올 회사는 모비스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징후도 나오곤 있는데, 근데 워낙 좀 무겁다 보니까 그쪽은 제외로 하고, 그룹주에서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최선호는 아시는 것처럼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가 가야 될 소프트웨어 IT화를 가장 잘 보여줄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를 챙기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또 하나 글로비스가 글로비스.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차만을 전담으로 해서 수송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이 회사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테슬라나 폭스바겐 쪽으로 또 언제나 안 했습니까, 대표님? 네, 막 던지고 후회하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 쪽에 물류 담당하는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테슬라 쪽으로 유럽에 들어가는 게 한 중국에서 유럽 쪽으로 5천억 대, 그리고 또 폭스바겐 쪽으로 5천억, 이러면 상당히 큰 물량을 수주를 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기대감은 높지만 물류다 보니까 이쪽은 또 개선할 게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되 어떤 물류 관련된 쪽이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글로비스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뭐 얘기 다 드렸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대 그룹주들이 지금 다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현대차 그룹주 ETF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ETF도 있고 뭐 현대차 그룹주 펀드도 있고요. 예, 그렇게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현대차 그룹사 계열사들은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완성차 업계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 줘야지 이제 부품주들 그리고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고요. 혼자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을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또 매수하셨다가 또 오래 기다리신다면 또 힘들잖아요. 중간에 또 포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인 후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김민수 대표께서 또 저희 뭘 살까에 대한 질문으로 한국 단자를 주셨는데 짧게 요점 얘기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대표님? 네, 그냥 네. 커넥터입니다. 네. 커넥터다 보니까 커넥터. 전장용의 가장 원래는 IT 전자 제품이라고 하는 가전 쪽이죠. 이쪽에 많이 들어가서 수익성이 없었는데 전장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커넥터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지고 양적이나 질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면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한국 단자. 자, 한국 단자 좋습니다. 저희 자동차 관련주 뭘 살까에 대한 질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요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쌍그리 매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도 8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었죠. 어제는 그 온기가 PCB에 이어졌다면 오늘은 삼성전기를 비롯한 MLCC 관련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기 1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주주 여러분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전략 계속 세워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염정 팀장님 어떻게 해서 나오셨습니까?
일단은 전고점 올해 네. 올 초 네. 1년 전 가격입니다. 아, 이제 1년 전 가격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갑니까? 이제 1년 전. 숨이 차네요. 네, 항상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예.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사실 주가가 1년 동안 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게 안타깝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제 8만 원 선 이제 회복하면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이제 수혜를 본다라고 할 수 있겠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 그 반도체 기판, 모듈, 그리고 MLCC, 그리고 모듈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호황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또 일정 규모의 또 증설에 대한 또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흐름의 연속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시작한 반도체 섹터 쪽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간다면 이제 시장에 전반적인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삼성전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전고점이 22만 원인데 그 정도 부분까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래 기다리신 만큼 그만큼 또 기대하는 수익률도 높지 않습니까? 22만 원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지판에 1조 원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것이고, 투자를 한 만큼 또 여기서 매출도 이익도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항상 특징주 얘기하다 보면 오늘 오르고 부각받는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투자자분들께서 올라가니까 좋은가 보다. 그래서 지금 덜컥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순환매거든요.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부각받은 게 내일도 계속 갈지는 또 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또 염두를 하면서 종목들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한쪽은 염두를, 저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그래도 일단 삼성전기는 좋습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예.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삼성전기의 매출 구성을 쭉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높은 게 MLCC 쪽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기판 관련된 쪽입니다. 근데 이번에 MLCC는 솔직히 이번에 또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게 출하가 많이 정체되다 보니까 제대로 좀 실적 반영이 안 되고, 또 공급이 또 동남아 쪽에서 제대로 공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 나온 여파라고 하게 되면 가격 자체가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확보가 돼야 아마 22만 원대 이상 갈 텐데 가장 매출 높은 쪽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IT 쪽에서 또 순환매가 돌면서 MLCC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앞서 뭐 사막 콘덴서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는 정도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적지만 LG노텍과 거의 비슷하게 FCBGA 관련된 쪽은 삼성전기도 투자한다. 특히 어제 FC 카메라 모듈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 반도체 메모리 기판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이 있고 그 위에 그 적층을 해가는데 네네. 거기서 지금 가장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이 FCBGA인데 이쪽이 2026년도까지는 공급이 계속 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IT 회사들이 뭐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들이 좀 해줘, 우리가 주문 많이 해줄게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봤을 때 기대감 높은 측면들은 맞는데 그런 쪽에 LG노텍의 변화와 함께 같이 좀 뒤늦게 움직이는 쪽을 보시되 LG노텍과 똑같이 가겠느냐라는 쪽은 MLCC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MLCC 분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기전자업종이 어제는 PCB에서 오늘은 MLCC 이렇게 소부장이 계속 온기가 쭉 이동을 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MLCC 부분에 대한 투자 의견, 내년 호황이다, 그리고 전기차 출하 확대가 될지를 보고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김민수 의견이래요. 너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막 부르세요. 괜찮습니다. 거의 그러셔도 됩니다. 네. 상큼레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신중한 의견인데 내년은 호황이다. 그렇다면 어때요? MLCC의 대표 회사인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도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앞서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삼성전기의 이제 매출 부분에서 뭐 MLCC 그리고 이제 모듈 쪽에 대한 부분이 저도 이제 LG이노텍이 사실 이렇게까지 또 다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못했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제 흐름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예. 그에 따라서 이제 LG노텍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또 더 오르긴 부담스럽고, 그럼 다른 AR 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찾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까지 또 손이 또 가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스마트폰 쪽에 대한 출하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모듈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만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급증세가 이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앞에서 다시 얘기했던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가 잘 가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당장 내년도에 갑자기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기대감만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MLCC 관련주, 뭐 모듈 관련주로도 불릴 수 있고, 사실 삼성전기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회복을 또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 LG 이노텍처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는 조금은 좀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섹터가 지금 12월 한 달 동안 좀 흐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내년도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김민수 대표님, 상큼라면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김씨요. 네, 그냥 김씨. 네. 김민수 대표님. 네. 근데 살짝 그 좀 뭐랄까요, 냉정하게 조심스럽게 보시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출하량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네. 예. 그리고 또 관련돼서 또 아까 커넥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국단자. 예. 예, 모바일 커넥터와 전장용 커넥터 다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주 일렉트로라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회사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 안 받으면서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좋아지면 스마트폰 좋아지고 전장이 좋아진다. 그럼 이런 회사들이 또 부각을 받겠죠. 그러다 우주 보니까 일렉트로. 네, 예. 그런 쪽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MLCC가 지금보단 좋아진다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 네.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스마트폰 부품 쪽까지 같이 연결돼서 하나 보게 되면은 회사 중에 눈길이 가는 게 동훈 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오토포커싱 SQL을 죄송합니다. 좀 찍었네요.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한테. 네, ASA라고. 네. 네.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된 쪽에 오토포커싱 하는 회사에 관련된 쪽에서 드라이버 IC를 만드는 팹리스 업체인데, 이쪽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가 햅틱이라고 그러죠. 이제 카톡 이렇게 하게 되면 부룩부룩 이게 움직이는 이 햅틱까지도 같이 하는데, 이게 LG전자 쪽으로 계속 갔던 부분들이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접다 보니까 네. 현대차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맵에 우리 어디 갈까라고 하면서 이제 터치하면서 보게 되면은 맵 터치할 때 네. 그것도 이제 약간 부룩부룩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같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동훈아나텍의 변화는 더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실적은 안 나오지만 기대감은 좀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한판 풍성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